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이번 주에 가장 빅 이벤트였던 FOMC가 진행이 됐습니다. 시장의 예상대로 25bp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됐습니다. 하지만 파월과 옐런의 발언 때문에 주요 지수는 1.6%가 넘게 급락이 나왔는데요. 이번 주 시장이 그래도 양호한 흐름을 나타냈었고 FOMC를 앞두고 어제 국내 증시도 강했었는데 오늘 시장은 좀 우려가 됩니다. 네, 막판에 또 투매가 나왔습니다. 보통 전약 후강으로 이제 하락장 마무리가 될 경우는 국내장에 조금 우호적인데 이번에는 후반장이 더 좋지 않았다라는 것에서 우리장에 좀 부담으로 작용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 여러 이슈가 밤사이 쏟아졌고요. 그 내용들 한번 담아서 정리해 보시죠. 자, 어제장부터 복귀해 보겠습니다. 어제 양지수는 모두 다 상승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1.2% 이상의 상승 탄력을 보여줬죠. 옐런 재무장관의 금융위기 없다라는 의지를 피력하는 발언 등이 힘이 됐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7% 폭등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했죠. 그래서 양지수 모두 다 상승했고요. 2차 전지의 N차전, 정말 도대체 언제까지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시세를 분출할지 궁금해질 지경입니다. 2차 전지 쪽 강했고요. 로봇과 AI도 지속되는 테마였죠. 거기에 새롭게 상승의 발을 한번 담근 폴더블 쪽도 어제는 눈에 띄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는 자동차, 반도체, 2차 전지 전반의 대형사들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도체 쪽도 어제 미국에서 가드레일 조항 이슈 최악은 면했다라고 전해드렸었죠. 거기에 조금 안도감이 나타났고요. K칩스법의 기재위 통과도 힘이 됐습니다. 여기에 철강도 이 중국 모멘텀, 철강 생산 축소 보도가 중국에서 나오면서 올라갔죠. 이 때문에 전반의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가 어제 코스피 지수 상승의 3분의 2 정도를 담당할 정도였죠. SK하이닉스 탄력도가 꽤 좋았습니다. 자, 이랬던 어제장이었는데요. 앞서 제가 제목에서 옐런과 테슬라 그리고 옐런 부분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잠시 후에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시장에서는 FOMC 25bp 인상을 거의 확정적으로 볼 만큼 일단 확률상 25bp가 압도적이었죠. 그도 그럴 게 2주간의 이 금융 사태들입니다. 은행 3곳이 청산이 됐고 유동성 공급과 예금자 보호 혹은 구원 투수들의 가즘 발언 등이 쏟아졌습니다. 그만큼 금융 사태에 대한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25bp가 합리적이다라는 시선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충격적인 SBB 사태였는데 그런데요. 막상 돌아보니 생각보다 증시는 꽤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2월 달의 흐름이 더 좋지 않았고요. 3월의 흐름은 양호했는데요. 나스닥과 S&P 500은 SBB 사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올랐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이었던 건 SBB 사태 이후의 상승폭이 더 좋았다라는 거죠. 국내도 코스피가 하락하긴 했었는데요. 1% 정도 하락에 그치면서 생각보다 시장은 은행 사태 충격을 잘 흡수해서 소화해낸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과정 속에서 시장에서는 어찌됐건 금융 리스크를 견제하며 25bp 인상을 점쳤던 거죠. 밤사이 들려온 베이비 스텝. 결국 5%로 시장의 예상대로 25bp 인상을 단행했고요. 9번 연속으로 금리를 올렸습니다. 2007년 이후 최고치까지 금리는 올라왔죠.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는 조금 더 확대돼서 150bp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자, 올해 최종 금리는 5.1로 지난 12월과 점도표 변화가 없었습니다. 18명 중 10명이 이 5.1 자리로 딱 점을 찍어놨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투표권을 가진 인사들은 모두 다 이번 25bp 인상에 찬성했습니다. 자, 성명서가 초반에 딱 공개가 됐죠. 성명서에서 눈에 띄었던 건 이 온고잉, 금리를 계속해서 올릴 것이다라는 온고잉이 사라졌다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체하는 문구로 등장한 게 약간의 추가적인 긴축이 적절할 것, 조금 완화된 느낌을 확 풍겨주죠. 이 때문에 시장은 여기에 긍정적으로 환호를 합니다. 그리고 덧붙인 코멘트는 미국은행은 여전히 견고하고 탄탄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줬죠. 여기까지 소식이 나왔을 때는 시장의 분위기가 꽤나 좋았습니다.
자, 점도표도 확인을 해보실까요? 일단 지난 12월 점도표와 올해 전망치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5.1 자리에 그대로 있었고요. 다만 5.1에서 4.1로 내년도에는 한 100bp 인하가 지난 12월 점도표 전망이었는데 그게 살짝 수정이 됐습니다. 내년도 최종금리 자리가 4.3으로 찍혔어요. 그러면 내년도 인하폭이 조금 줄어드는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2025년도 최종금리 값은 그대로입니다. 그 말은 즉슨 2025년도에 조금 더 공격적인 인하를 하겠다라는 쪽이 되겠죠. 눈에 띄는 건 어찌됐건 내년도 인하폭이 조금 줄어든다라는 거, 그거 정도는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올해는 금리 인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번 FOMC였습니다. 왜냐하면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이 올해는 금리 인하가 없다라는 말을 기자회견 연설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꺼내놨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보통 이 점도표가 발표되면서 수정 경제 전망이 같이 나오죠. 올해 흐름을 보시면 GDP에 대한 전망은 지난 12월보다 낮아졌습니다. 경기 상황이 조금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한 거죠. 하지만 실업률도 떨어지고 물가는 올랐습니다. 여전히 고용과 물가는 고용은 탄탄하고 물가는 올라오는 것을 전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가 없다라는 코멘트가 계속 나왔던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은 시장에서 중요시 봤던 점도표 그리고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 거기서 과연 어떤 얘기를 했는지 좀 관건이 되겠죠. 그 내용들 잠시 화면으로 만나보고 돌아옵니다. We remain committed to bringing inflation back down to our 2% goal. We at the Fed will do everything we can to achieve our maximum employment and price stability goals. That ongoing increases in the target range will be appropriate in order to attain that stance of sufficiently restrictive monetary policy that will bring inflation down to 2%. It will not be appropriate to cut rates this year, to loosen policy this year. 이것이 기자회견 연설 중후반쯤에 나온 코멘트입니다. 성명서와 25bp 인상 그리고 기자회견 초반의 멘트들은 상당히 비둘기파적이었습니다. 금융 이벤트가 신용 여건을 더 타이트하게 했고 금리 인상을 일시 중단하는 것을 고려했다.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25bp와 베이비 스텝, 점도표 등을 참고했을 때 나름 시장은 환호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멘트들이 조금 매파적으로 나옵니다. 근원물가 더 낮아지는 조짐이 안 보인다. 올해는 금리 인하 없다고 생각한다. 2% 목표치 위에서 긴축 정책을 해야 한다라고 매파적 발언을 장 후반에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순식간에 상승폭을 반납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선 비둘기 후 매였다라고도 볼 수 있고 제롬 파웰 연준 의장 비롯해서 연준 인사들의 고민도 여실히 느껴졌습니다. 물가도 잡고 싶고 금융도 안정시키고 싶고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의 멘트 하나하나에 녹아져 있었는데요. 눈에 띄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크레딧 타이트닝이라는 표현을 꽤 많이 썼습니다. 이것은 아마 2주간에 있었던 은행 사태를 표현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어찌됐건 2주간의 은행 사태가 나름의 긴축을 해서 경기를 위축시키는 그 효과를 가지고 왔다라고 코멘트하기도 했습니다. 시장 일각에서는 어찌됐건 크레딧 타이트닝이라고 표현하며 긴축 효과를 야기한 은행 사태로 인해서 공격적인 금리 인상은 어려울 것이다라는 것을 확인받았다고 하죠. 하지만 시장에서는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습니다. 터널의 끝이 보이고 있다. 다만 그게 언제가 될지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었던 거죠. 자, 어찌됐건 이런 흐름을 조금 반영해서 시장은 계속해서 상승폭을 반납해 나갔는데요. 사실 이것은 이미 좀 예견됐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FOMC 이전에 영국에서 소비자 물가 데이터가 발표됐는데요. 작년 10월부터 해서 줄어들고 있었던 소비자 물가 데이터가 다시 뛰었습니다. 4개월 만에 상승으로 고개를 튼 거죠. 그리고 식료품과 비알코올 음료 값이 45년 만에 최고 속도로 가격이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CS 사태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 지속해야 된다라는 압력을 가중받은 거죠. 자, 로이터에서는 11번 연속해서 금리 인상을 단행하지 않겠느냐, 이제 다가오는 영국의 이 금리 결정에 대한 예상을 내놨습니다. 물가가 그렇게 쉽게 잡히지 않는다는 것을 영국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어쩌면 매파적 발언은 조금 예견된 수순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시장이
25bp와 이 비둘기 파적 발언에 쫙 올랐다가 이 매파적 발언으로 상승폭을 반납했고요. 이후에 낙폭을 키웠던 것은 바로 옐런의 한마디였습니다. 옐런이 상원 청문회에 참석해서 꺼낸 이야기인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유사시에 예금 추가 보증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코멘트에 시장에서는 예금 보증을 해줄 것이라는 기대감, 은행주들이 쫙 상승했고 국내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줬었죠. 그런데 그 코멘트가 약간 달라집니다. 예금 보증 관련해서 지금 당장 어떤 것도 고려하고 있지 않아라고 못을 박으면서 장 후반에 낙폭을 키우는 요소가 됐습니다. 보시다시피요. 장 후반에 낙폭을 키우는 옐런의 어퍼컷이 있었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FOMC까지만 봤을 때는 한 하루 이틀 정도로 충분히 시장이 소화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새로울 것도 굳이 없었기 때문이죠. 올랐다가 상승분을 줄였었는데 옐런의 어퍼컷으로 장 막판에 투매가 나왔습니다. 나스닥을 좀 더 확대해서 그린 건데요. 25bp와 성명서 이후에 올랐다 매파 발언 그리고 옐런의 발언으로 인해서 시장은 낙폭을 키워 나갔습니다. 섹터로 봐도요. 은행권에서 낙폭이 좀 컸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팩웨스트나 퍼스트 리퍼블릭, US 방코프와 같은 지역은행들의 낙폭이 조금 크게 나왔고요. 여전히 잘 나가고 있는 쪽 딱 한 군데 보이시죠? 초록색, 엔비디아와 AMD 되겠습니다. 이쪽은 합법적으로 주력 제품을 약간 변경해서 중국에 수출하는 우회를 잘 찾아냈다라는 소식과 AI의 강자가 이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검증하면서 강세로 거래를 마쳤고요. 빅테크 종목들이 내리긴 했는데 비교적 낙폭들이 조금 제한됩니다. 달러 약세 영향도 있었고 결국 시장이 불안하다면 뭐 대형사, 재무제표가 건조한 이쪽이다라는 그 대안적 측면도 있었습니다. 테슬라는 오늘장 어제 상승분을 좀 반납하며 3% 이상 하락했는데요. 눈에 띄는 게 용감한 서학개미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어요. 이 SBB 사태가 벌어지고 은행주가 급락할 때 국내에서 미국에 투자하는 이들 중에 다수가 미국의 은행주를 샀다고 합니다. 그것도 지역은행주 위주로요. 테슬라에 투자하는 금액 3배를 베팅했다라고 하는데 상당히 용감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리고 금 관련한 소식도 점검을 해봐야겠죠. 러시아 측에서 정말 오랜만에 금을 어느 정도 모으고 있다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금괴 보유량이 1년간 100만 온스가 증가했고요. 작년에 러시아에서 골드바나 금화 순구매량이 그 전년도 대비 5배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왜냐? 루블화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안전자산으로 어려워진 상황에서 금 투자를 늘렸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세계적으로 중앙은행이 금을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수년 만에 본인들의 금을 얼마나 샀다라는 수치를 공개했습니다. 큰손 중국이 지금 넉 달 동안 무려 102만 톤을 추가로 구매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하네요. 어찌됐건 그들의 금 모으기 운동이 계속되면서 금에 대한 관심도는 나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장을 오늘 생각을 해본다면 미국장과 함께 같이 내리는 경우의 수가 있을 거고요. 같이 내리긴 하는데 그 내린 자금들이 테마로 또 빠르게 더 유입될 가능성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래서 테마성 이슈들 점검을 해보죠. 포드나 폭스바겐, 테슬라 등이 LFP 배터리를 채택하는 것이 늘어나면서 이 시장이 커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속속 들려옵니다. 어제장도 그랬고 LFP 관련주들 요즘 좋으니까요. 체크하시고요. LG에서 전기차 충전 사업을 훨씬 더 강화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그리고 로봇은 뭐 계속되는 이슈고요. 인리의 신수도 이전 사업, 히림이나 한미글로벌 이런 쪽 관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출산율 관련한 얘기 지속적으로 전해드리는데 1월에 태어난 아기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어제도 꿈비가 올랐더라고요. 꿈비가 올해 들어 190% 상승이었습니다. 추가적 관심 받을지 지켜보시죠. 금 앞서 전해드린 대로 금 가격이 이제 온스당 $2,000 넘어갈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전망은 $2,600까지 공격적으로 언급됩니다. 엘컴텍과 IT센 올해 좋은 흐름 보냈는데 오늘 관련해서 추가 전략 잠시 후에 좀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단독 주이긴 합니다만 시그널 하나가 포착됐습니다. 중국의 유력 여행사들이 한국의 답사 일정을 지금 소화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이것은 한한령 이후 공식적 방문은 6년 만이라고 하고요. 그중에서 대형사죠. 트립닷컴이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제주 호캉스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발당금이 시작된다면 관련해서 그쪽으로의 온기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단독이라는 점은 조금 주의하시면서 살피시길 바랄게요. 자, 시장에선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짤 때 항상 애플, 삼성, 테슬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굵직한 업체들의 방향을 계속해서 점검해야 됩니다. 그들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섹터들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이쪽에서 계속 순환이 돌고 있는 게 사실 IT 쪽인데 어제 폴더블 쪽에 관심도가 올라갔죠. 힌지나 디스플레이 쪽이요. 이 폴더블에 같이 영향받는 게 바로 OLED 되겠습니다. 이틀 전에 애플이 OLED의 방아쇠를 당길 것인가에 대한 코멘트가 있었는데 폴더블 이슈가 하나 더 추가됐기 때문에 어제장 강한 시세가 나온 건 반가웠습니다. 특히나 OLED 소재 쪽에 집중하자라는 코멘트 역시나 어제 소재주가 강세를 기록해서 나름 보람차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정 앵커와 이야기 이어가죠. 어제 폴더블 모멘텀이 등장하면서 시장에서는 그래도 모처럼 좀 새로운 쪽이 상승세를 보인 게 반가웠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폴더블 시장에는 2019년부터 새로운 카테고리라는 폴더블을 삼성전자가 만들었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구글도 애플도 중국 기업들도 뛰어들고 있습니다. 먼저 한 판으로 좀 정리해 봤는데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폴더블 시장 자체에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하게 되는 건데요. 삼성전자는 하반기에는 갤럭시 2 폴드 5 그리고 플립 5를 출시하겠다라고 예정이 되어 있고요. 구글 같은 경우에도 6월에 픽셀 폴드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애플은 폴더블 관련한 기술의 특허를 지속적으로 출원을 하고 있고 이미 2가지 정도를 땄다라는 소식도 전해졌고요. 2024년에는 폴더블 아이패드를 먼저 내놓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중국 기업들이 정말 많이 뛰어들고 있는데요. 지난해 중국의 스마트폰 시장에서 이 성장률이 전년 대비해서 매출이 14%가량 줄어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쪽에서도 이제는 폴더블 폰, 이 프리미엄 쪽에서의 전략을 강화해서 글로벌 시장에 뛰어들겠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글과 애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상 이미지가 나와 있는 거고요. 지금 아너의 매직 VS는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폴드, 갤럭시 폴드의 외관과 좀 비슷하고 또 오포의 제품을 보면 플립과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업계 1위의 여유일까요? 이렇게 삼성전자는 선두 자리를 굳건하게 유지를 하고 있는데 여러 기업들이 뛰어드는 것을 오히려 반갑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선 지난해 3분기에 전체 스마트폰의 시장에서 폴더블 폰이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2%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전체 스마트폰 중에서 이 중저가형 폰들의 출하량이 굉장히 부진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기업들은 프리미엄 쪽에서의 공략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경쟁 업체들이 시장에 들어오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왜냐하면 이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오히려 삼성전자 쪽의 플립이라던가 폴드의 경험은 차별화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 폴더블 폰 시장의 점유율에서 삼성전자는 62%로 당당하게 1위 선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폴더블 폰의 출하량을 보시면 2023년 올해 예상치가 2270만 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면서 2022년 대비해서 훌쩍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정말 초창기였던 2020년 대비해서 도 4년 만에 6배 이상 증가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갤럭시 Z 플립 5와 그리고 폴드 5 같은 경우에는 빈틈이 없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전작 4 시리즈에서는 크게 업그레이드된 부분이 없어서 좀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했었는데 이번에는 뭔가 확실하게 다를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변화가 3가지 정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고수해왔던 이 U자 힌지 대신에 처음으로 물방울 힌지를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화면의 주름을 최소화하면서 매끄러운 사용감을 높이겠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AP나 GPU의 성능 향상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량화를 통해서 앞으로 여기서도 이제 좀 더
사용감을 높이겠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앞서 물방울 힌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요. 21만 번을 접었다 펴도 오케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오포의 파인 N 시리즈가 될 텐데 물방울 힌지를 적용했기 때문에 이 독보적인 기술력을 과시하는 업체입니다. 오포는 정말로 삼성이나 구글, 애플 등 대응해서 약간 노이즈 마케팅을 많이 하는 회사로 유명한데요. 우리 기기는 21만 번을 접었다 펴도 주름이 가지 않는다라는 영상도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물방울 힌지를 적용한 오포 시리즈는 저렇게 틈이 보이지 않는데 갤럭시 Z 플립 시리즈는 그동안 U자 힌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빈틈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롭게 하반기에 출시할 갤럭시 Z 시리즈에서도 이 빈틈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요. 물방울형 힌지는 곡면이 완만하고 디스플레이의 주름을 넓게 퍼뜨릴 수 있기 때문에 자국을 최소화한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포는 이 물방울 힌지를 적용해서 지난 MWC에서도 파괴적인 혁신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되면 될수록 힌지의 기술력이 더 높아지고 있는 거죠. 지금 폴더블 폰에서 정말 중요한 게 바로 힌지, 이 경첩이 될 텐데요. 얼마나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지, 얼마나 주름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관련주 중에서 증권가에서는 KH 바텍을 내놓고 있었는데요. 키움증권에서는 외장 힌지 내에서도 독보적인 입지를 보유하고 있는 KH 바텍에 대해서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22,000원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유한타증권에서는 폴더블 폰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동사도 하반기에 실적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 봤고요. 또 삼성전자에 이미 외장 힌지를 90% 이상 공급하고 있고 앞으로 물방울 힌지가 적용이 된다면 평균 판매 단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기대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23,000원의 목표 주가를 제시하면서 커버리지를 게시했습니다. 네, 최근 1년 동안 폴더블폰 부품주들의 주가도 많이 접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일제히 기립하는 모습이 나타난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경 하이테크가 20% 가까운 급등이 나왔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일제히 올랐습니다. 그리고 세경 하이테크나 KH 바텍은 올해 들어서만 40%가 넘게 올랐다는 부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더글로리를 보면서 느꼈지만 연진과 제준 커플도 각각 폴드와 플립을 쓰고 있더라고요. 이들도 쓰고 있는 폴더블 폰, 관련주들이 접힌 주가를 이제 펼칠 수 있을지 그렇다면 어느 쪽을 탑픽으로 봐야 될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폴더블 폰에 대한 전략 챙겨보도록 할게요. 더글로리 사진을 보니까 이제 투 끝난 지 얼마 됐다고 빨리 또 다음 편이 뭔가 찍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문득 듭니다. 자, 시장에 대한 고민 같이 풀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진만쌤과 시장의 변곡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찌됐건 계속해서 좀 자금을 테마성으로 집중하면서 수익을 내되 전체적으로는 공격적 배팅을 좀 자제하자라고 의견을 주셨었잖아요. FOMC 보고 결정하겠다. FOMC 보셨어요? 어떤 결정 내리셨나요? 네, 저희가 새벽 3시에 화이팅이라는 이제 단어와 함께 시청을 좀 했는데요. 네. 일단은 뭐 FOMC 관련된 코멘트를 드리면은 뭐 힌트는 다 나온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이전의 발언들과 크게 다를 거는 없었습니다. 뭐 보고 시장 상황 보고 금리 더 올릴 수 있으면 올릴 거고 아니면 말고 파월 의장의 발언에서 이런 이야기는 결국에는 또 1년 내내 반복했었던 이야기들이 나온 건 사실이고요. 근데 여기서 힌트를 줬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했다라는 겁니다. 일단 연내에 금리 인하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또한 상황이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파월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는 순간 시장은 굉장히 많이 하락할 겁니다. 이거는 메모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파월이 금리 인하를 이야기하는 순간 고용이 무너졌던지 아니면 제조업 자체가 경기 침체가 확실시 되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의 파급력이 굉장히 강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히려 이제 뭐 금리 인상은 지금 사실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서 뭐 25bp 더 올린다라고 해도 시장이 그렇게 밀릴 것 같지는 않다라는 의견을 드리겠고요. 지금의 시장의 하락을 불러일으킬 만한 요소들은 금리 인하 시기, 즉 고용이 꺾이거나
아니면 경기 침체가 왔거나 둘 중에 하나, 즉 시장의 언밸런스함이 지속이 될 경우에 금리 인하가 되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시기에 코멘트만 주의하자라고 하면은 오늘 하락의 요인들은 사실 뭐 파월 의장의 발언보다는 제니 옐런 재무부 장관의 뭐 이제 그 예금 관련돼서 이제 그 기자회견 때에서 조금 이제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훨씬 더 시장의 혼선을 나온 것 같은데 사실 단발적인 요소로 마무리될 것 같기 때문에 여전히 트레이딩의 시간은 유효하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군 중에서 테마 이슈 혹은 이제 저평가 관련된 종목들은 여전히 시장에서 매력적이기 때문에 급락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좀 시장 자체에 돈 자체는 많다라는 그런 말씀과 함께 사실 이제는 뭐 2차 전지 쪽이 조정이 언제 나올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사실 신규 자금 투입이 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정이 있기를 좀 바라고요. 그래야지만 시장이 좀 건전해지는 상황이 될 거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사실 요 근래 최근에 이제 지수 자체는 좀 올랐는데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을 봤었을 때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시장에 좋은 그런 이제 건전한 시장이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번 조정 때 이런 좀 불건전함이 건전함으로 바뀜으로써 시장 자체가 좀 우호적으로 나오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올해 특징이 그건 것 같아요. AI, 로봇, 2차 전지 계속해서 쏠리는 쪽으로 엄청 강하게 자금들이 투입되고 있는데 2차 전지의 흐름들 이런 쏠림 현상들이 조금 완화될 경우 온기를 받는 종목들이 많아질 여지는 있겠죠. 다만 뭐 2차 전지에서 수익 내고 계신 분들에게는 당연히 반가운 흐름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시장에 대해서는 오히려 인하가 나올 경우 시장 무언가가 부러졌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지나친 비관을 할 필요 없다라고 코멘트 주셨어요. 다만 시장에서는 곳곳에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를 올리긴 합니다. 아직 SBB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모르겠는 것도 있고 고강도 긴축의 청구서에 대한 두려움인 거겠죠. 사실 금은 진만쌤이 1월 초부터 뭐 엘컴텍과 IT센 얘기를 하셨고 저희가 좋은 수익이 나 있었던 차에 이번 주 초였죠. 이제 팔자, 이익을 챙기자라고 의견을 주셨어요. 근데 러시아, 중국 이렇게 금 엄청 사고 있는데 팔아요? 진짜?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금에 대해서 고점은 정해져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금값과 테마성 이슈가 동반이 되는 거 아니에요. 즉 이제 금값이 올랐는데 에컴텍이 떨어질 수가 있는 거고요. 이게 사실 뭐 금 선물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오른다라고 하기보다는 변동성이 굉장히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 그러나 뭐 챙길 수 있는 구간 사실 가장 바닥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맞아요. 저는 충분한 수익이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우수한 수익률이 낮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럼에도 지금 사실 돌아가는 분위기는 금값은 더 오를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은 중국과 사우디 그다음에 러시아 삼각관계의 그런 밀월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달러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터치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뭐 비트코인 가격도 그렇고 금 가격도 사실 비트코인이 뭐 디지털 금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다음에 금값도 그렇고 같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 관련 테마로 이제 두 종목 말씀을 드렸고 그럼에도 여전히 단기 트레이딩 정도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값에 연동되지 않은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금이 조금만 떨어졌을 때 그 낙폭이 여러분들이 견디기 굉장히 힘들 정도로 낙폭이 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가벼운 종목들이긴 하기 네. 때문에 보통 이제 한 10% 이상 혹은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꽤 뭐 30% 이상 수익이 났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굉장히 짧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금가연준 요 정도만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요일 날 이익을 챙기자라고 말씀을 주셨었는데 뭐 그 의견에 대해서는 뭐 금이 조금 더 올라가더라도 금 상승이 무조건 이 종목의 상승으로 연결된다는 보장이 없으니 적정히 챙겨보자라는 의견 유지해 주셨습니다. 1월 3일경에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상당히 그 저점에서 잘 잡으신 분들이라면 큰 수익이 나기도 했을 겁니다. 자, 어제장의 상승에 발을 담근 게 폴더블입니다. 그 앞서 한 며칠 전부터 OLED 쪽이 좀 심상치 않다라는 생각을 했고 저희도 이야기 나눠봤는데 폴더블과 OLED 디스플레이 이쪽 이제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제가 갤럭시 23을 보고서 여전히 시장은 핸드폰을 잘 만들면은 사주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갤럭시 이번에 나온 신제품의 판매량이 굉장히 좋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바닥권에서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는데 즉 핸드폰을 잘 만들면요 고객들은 얼마든지
사줄 의향이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뭐 여러 가지 스마트폰 관련돼서 스마트폰에 대해서 시장이 둔화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시장은 교체가 원했을 때 매력적인 휴대폰이 나왔을 때 그런 핸드폰을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구조적인 구간이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사실 폴더블 쓰시는 분들 주변에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이제 옆으로 이제 위아래 접는 거는 이제 굉장히 저도 주변에 많이 쓰시는 거 네. 보셨는데 그만큼 시장 자체에서 잘 만들면 잘 나올 것 같고요. 충분히 기대를 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뭐 사실 주변에서 이제 뭐 애플의 폴더블 폰이 나오면 삼성폰이 밀릴 거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들리고 있는데 저는 사실 애플이나 구글의 참전은 폴더블 시장을 확장시킬 수 있을 만한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선순환적인 구조가 이어지면서 경쟁이 붙으면서 오히려 이런 부품주들은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 특허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사용을 함으로써 이제 특허료를 받는 기업들도 분명히 생길 거고요. 관련 기술 수출하는 기업들도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구글이나 애플의 참전은 폴더블 시장을 키워줄 것이고 삼성은 오히려 웃을 수도 있다. 이렇게 코멘트 드리면서 KH 바텍과 파인테크닉스 두 종목을 일단은 제가 가져와 봤는데 사실 뭐 KH 바텍이나 뭐 세경카이테크 같은 이제 좀 알아주는 폴더블 종목들은 사실 최근에 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부담이 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 상승 여력 충분히 존재하나 일단은 대장은 대장이기 때문에 대장주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혹여나 안 오른 종목들 보시는 종목 이제 보시는 분들께서는 파인테크닉스가 예전에 폴더블 관련주로서 굉장히 시세를 많이 분출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파인테크닉스는 아직 덜 올랐기 때문에 한번 좋은 변동성을 기대해보자 이렇게 해서 한번 두 종목 가져와 봤습니다. 폴더블이 이슈가 될 때 탄력도로는 파인테크닉스가 좀 더 이슈가 됐던 것 같은데 KH바텍과 파인테크닉스 두 종목 성향에 따라서 좀 투자 가이드라인 잡아주셨으니까요. 확인하시고요. 자, 이제 진마스픽입니다. 금리 최종 금리 5.1 이렇게 내다봤고 시장은 그 정도를 예상했는데 앞으로는 그렇잖아요. 5.1이라고 해봐야 지금에서 정말 25bp 한 번 남았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 가이드라인을 짤 때는 이제 터널이 끝나가는 쪽, 터널을 나가는 쪽으로 봐서 금리 인하 요걸 보는 건가 좀 고민이 돼요. 네, 금리는 인하는 결국에 올 겁니다. 다만 시기가 언제일지 모르고 당장 이제 4월에 또 FOMC가 없으니까 이제 5월, 6월, 7월 분명히 그 안에 인하 관련된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저는 이제 진만스픽으로 가져온 이제 섹터는 금리가 인하가 되면 배당주에 대해서 매력도가 굉장히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배당주들이 최근에 주가 하락이 조금 있었던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뭐 배당의 메리트 충분히 있는 종목들 한국에서도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이제 먼저 KT와 SK텔레콤 통신주 두 개 가져왔는데 원래는 사실 통신주의 배당 매력까지 갖춘 종목은 SK텔레콤이 정석이나 KT가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주가 상승력까지 고려하면은 이제 입맛 따라서 내가 안정적인 배당주를 통신주를 원하시면은 SK텔레콤을 내가 주가 상승까지 기대해 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KT를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음 종목은 KTND죠. 가장 안정적인 기업이기도 하고 워낙 배당률도 높고 그 다음에 성장성도 사실 나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주가도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오늘 갖고 온 종목 순수하게 이제 SK텔레콤과 KT는 순수하게 배당 매력도를 우선순위해서 가져와 봤고요. KT 같은 경우는 주가 상승 여력까지 조금 존재를 해서 과대 낙폭에 따른 이제 오히려 배당률 자체, 개인의 배당률 자체는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코멘트 드리면서 금리 인하는 결국에 올 것이고요. 그러면은 금리를 이제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에 대해서 충분히 베니핏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진만쌤의 그동안 종목들 흐름 한번 보죠. 최근 이 진만스픽 종목이 되겠습니다. 넥슨게임즈, 포스코엠텍 돋보이네요. 사마알미늄, AS 했었던 종목이고요. 하나마이크론, 코아시아 가온칩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날 말씀 주셨고 연우도 좋은 흐름이 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무료 공개 방송이 예정이 돼 있는데 저희가 시청자분들께 의외로 좀 많이 받는 질문이 이 무료 공개 방송 어떻게 참여하는 거냐라고 질문들이 많이 와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방법은 네. 이제 이어서 이제 8시 40분 정도 진행을 할 거고 1시간 동안 열심히 준비를 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색창에 이제 MTNW를 치시고요. 이제 들어가시면은 제가 이제 방송 중이라는 거 이제 나오기 때문에 거기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오늘 굉장히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지금 현금을 쓰기도 굉장히 애매하신 구간들이 있는데 오늘부로써 어느 정도 파월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준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라인들을 어떤 섹터를 공략을 하시면은 시장 대비 방어적이고 우수한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을지 한번 그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하려고 하니까 이어서 이제 검색창에 MTNW 치시고 제 이름 혹은 제 이름 치시면은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냥 진만 쌤이 좀 도와주시죠. 이 노란 톡방에 네. 거기 링크 좀 걸어주세요. 네. 편하게 클릭할 수 있게. 여기 이제 밑에 보시면 이제 QR 코드 오셔서 네네. 이제 노란 톡방 참여하시고요. 거기서 제가 이제 링크 올려드리면은 이제 그 방송 참여하시면서 천천히 이제 개장 방송 같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이런 걸 너무 쑥스러워 하셔가지고 당황하신 모습인데 또 무료 공개 방송에서 또 8시 40분부터 여러분과 같이 호흡해 나가신다고 하니까요. 관련해서 뭐 종목 AS에 대한 언급도 살짝 해주시지 않을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진만 쌤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